미국의 과학자이자 작가인 제러드 메이슨 다이아몬드,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이자 총균세, 문명의 붕괴, 대변동 등의 인류학 분야의 스테디셀러 작가로 1937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동유럽 유대인으로 아버지는 내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언어학자이며 피아니스트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성 다이아몬드가 참 독특하죠. 그는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루마니아 몰도바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오면서 이민국을 통과할 때 아버지의 성이 디마인이었으나 이민국 직원이 다이아몬드라고 잘못 알아듣고는 그렇게 적어버려서 이후 다이아몬드 가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생물체 기능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인 생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한때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동시 통역사가 되려 했었다고 합니다. 6개월만 더 해본 후 결정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영국의 과학 출판상과 미국의 LA 타임즈 출판상을 수상하고 1998년에는 저서 총균세로 풀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80이 넘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요즘엔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대변동은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60년 문명 탐사 결정판으로 미래 역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성공이냐 자멸이냐를 결정짓는 터닝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번뜩이는 통찰로 미래를 위한 지혜와 해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 지침서가 될 만한 책으로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우선 무엇이 위기인지 정의하고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을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내적, 외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오랜 기간 거주했거나 왕래하며 잘 알게 된 7개국인 핀란드,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을 표본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다층적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들 국가가 근현대의 격동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지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대변동을 해설하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일까요? 유발 하라리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책이라고 했으며 과학 저널지인 스캡틱 편집장은 다이아몬드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첫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에는 유사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1942년 11월 28일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 보스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클럽의 화재 사건을 개인의 위기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날 1000명가량의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볐고 밤 10시경 지하에서 불이 붙어 삽시간에 번지며 15분 만에 나이트클럽이 전소된 사건입니다. 49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친 이 사건은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휩쓰인 생존자들, 가족이나 지인을 잃어서 상실감에 휩싸이거나 참혹한 화재 사건을 목격하며 충격받은 사람들까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담한 비극을 경험한 개개인들의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소수는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보스턴 전체의 큰 위기였던 사건입니다. 국가의 위기에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영국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당시 제국주의의 화려한 시절을 지나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이민자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었으며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제2차 중동 전쟁이라고 불리는 수에즈 위기 사건이 1956년에 일어납니다.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계기로 수에즈 운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자 영국이 프랑스와 손잡고 당시 운하 사용을 거부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협조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해 싸우고 있으면 영국과 프랑스가 질서 유지를 구실로 개입하는 구도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과적으로는 수에즈 운하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굴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또한 서방 세계의 패권이 더 이상 영국이 아닌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상징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영국은 재정 위기에 몰렸으며 글로벌 식민지 제국의 세력을 재촉하고 세계 정치 시대의 종언을 가져왔습니다. 이 위기 이후 제국의 위상을 버리고 다민족 사회가 되었으며 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교육기관을 운영해서 계급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해군력과 경제력은 되찾지 못했고 브렉시트에서 보듯 유럽에서의 역할을 두고 지금까지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를 기점으로 좋든 나쁘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과거의 자아상과 현재의 자아상이 이질적으로 공존하게 되는데 저자는 이것을 모자이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란 무엇일까요? 위기는 중대한 고비 혹은 결정적 순간으로 그 순간의 전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오랫동안 쌓인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압력이 폭발할 때 일어납니다. 일테면 개인에 있어서 갈등이 누적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국가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축적되면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듯이 말입니다. 위기는 빈도와 기간 그리고 영향력에 따라 다른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는 현대, 즉 수십 년에서 한 세기 동안 굵직하고 중대한 위기로 분류된 사건을 경험한 국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이 책에서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수평으로 놓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개인은 엄연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개인의 위기라는 렌즈를 통해 국가의 위기를 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위기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일반 독자는 국가의 위기를 자신과 관련 지을 수 있고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개인의 위기를 연구한 성과로 12가지 요인을 찾았는데 이것으로 국가 위기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많은 연구서와 달리 이 책의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테면 이 책은 단일 사례 연구가 아닌 비교 연구서라고 합니다. 7국가를 표본으로 위기와 그에 대응한 선택적 변화를 비교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과학 연구에 쓰이는 계량적 접근법, 즉 통계적 가설 검증법이 아니라 이야기체로 서술한 입문서로서 소수의 사례 연구를 근거로 추론하며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서와 달리 이 책은 기록학적 연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서 도출한 새로운 기준툴 비교 연구로 경험에서 얻은 시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이 출간 후 서너 주 읽히고는 폐기해도 되는 시사 문제를 다룬 잡지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읽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3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1장, 개인의 위기를 소개하면서 개인의 위기 해결에 영향을 주는 12가지 요인과 이를 국가의 위기 해결 요인으로 확대 적용해서 12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부는 2장부터 7장으로 6개 국가, 핀란드,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를 사례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갑작스러운 격변을 맞이한 두 국가인 핀란드와 일본을 비교하고 내부 갈등의 위기에 처한 두 국가, 칠레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된 위기에 시달린 두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비교해서 근현대 격동기에 이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8장에서 11장으로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현재 진행형 위기와 장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각 장의 마지막에 위기의 기준툴이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개인 및 국가적 위기 12가지 요인을 적용해서 국가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들 주변에 산재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이나 국가는 완전히 변할 수도 없고 과거의 정체성을 모두 버릴 수도 없는데요. 위기를 맞이한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과 유지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이 많은 시사점과 깊은 울림을 받으며 삶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